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흔히 저희가 생명력이 끈질긴 사람, 아무리 뭘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잡초 같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이 말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잡초 같다라는 말보다 제명이스럽다, 제명이 같다. 이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저 정도 정신력은 가지고 있어야 정치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제명이는 그런 정신력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주변에 있던 똘마니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재명의 범죄험이랑 엮여있는 사람은 글자 그대로 수십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재명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얼마 남지도 않은 손가락을 또다시 제명이가 잃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도대체 이재명을 배신하고 진실을 밝히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아직까지 이재명 편을 들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도 감옥에서 한동훈 장관의 체포 동의안 필요성에 대한 연설을 들었겠죠. 한동훈 장관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대장동은 당군 이래 최대 손해를 끼친 사업이고 성남FC는 후불제 뇌물이었다는 거죠. 이재명 측에서는 지금 대장동 사업을 당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맥락을 통해서 5,503억이라고 하는 환수 금액이 생겼다는 거죠. 하지만 거꾸로 검찰은 환수는커녕 4,800억 가까이 되는 피해를 끼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남 도계공의 지분이 50%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측이 확정 수익으로 성남 도계공의 수익을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원래 받았어야 되는 배당금에 턱없이 부족한 1,830억 정도밖에 못 받았다라는 거. 이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배임입니다. 그리고 성남F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측은 성남FC가 정당한 광고 수익금이었고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과는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딱 한마디로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정리합니까? 성남FC는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광고를 했다라고 하는 네이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 회사명이 노출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기업명이 노출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살림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후원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광고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성남시 측에서 문서화도 똑바로 안 해줬었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지 보기 위해서 네이버가 한꺼번에 돈을 주지 않고 분납해가지고 나누어서 줬던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대장동이 됐거나 성남FC가 됐거나 물적 증거 없이 관련자들의 증언만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라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만한 단계가 이미 지났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물적 증거가 아니라 인적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정진상과 김용 두 사람이 구속돼 있다라는 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재명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법원은 무슨 근거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의 구속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이 됐거나 대기업 회장들이 됐거나 왜 지금까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왔던 것인지 설명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 맞는 얘기고 논리적인 얘기다 보니까 민주당이 저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재명이 됐거나 개딸들이 됐거나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부자 색출하는 거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주변 맥락을 봤었을 때 관련돼 있는 아직까지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지 않은 사람들의 심경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은 대장동과 성남FC 두 가지 범죄혐의랑 관련된 거였고요. 아직까지도 변호사비 대납 문제가 됐거나 특히나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태는 진즉에 이재명한테 등을 돌렸죠. 끝까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화영이는 이재명한테 등을 돌리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는 와중인데
근데 그것도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북한의 김성애까지도 등장을 했거든요. 김성애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재명 대북 사업의 마찬가지로 핵심인 북한 아태위의 실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화영이가 김성애 사진을 받고 대박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이 2018년도 북측 인사를 만나 대북 송금을 논의한 사진을 전달받는 등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누가 도대체 대범하게 김성애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냐? 놀랍게도 안부수였습니다. 안부수는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대북 사업의 핵심적인 기관이었던 아태협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김성태, 송명철, 이화영 식사 자리에도 같이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안부수이죠. 야, 그런데 진짜 배짱 하나는 좋죠. 안부수가 김성태랑 김성애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몰래 사진을 찍고 그거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한테 보냈고 그리고 방 부회장이 그거를 이화영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화영이가 사진을 받고 반응이 뭐였다는 거예요? 대박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화영이가 사진을 받고 말로 대박이다 라고 했으면 나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없다.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도 내빼겠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사진을 받고 메시지로 대박이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미 방용철 부회장 같은 경우는 관련돼가지고 증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사진을 찍었던 장본인 안부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안부수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나도 그 사진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부수 또한 마찬가지로 이화영한테 이제는 옹호하는 것도 한계다 라고 대북 송금을 인정해버린 거죠. 안부수는 지금까지 대북 송금 사실에 대해서 이화영이랑 마찬가지로 부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사진까지도 공개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화영한테 대표님 그동안은 옹호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인데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는 이화영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따로 솔직히 얘기하시죠.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부수는 쌍방울 그룹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태협의 회장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쌍방울, 아태협, 경기도 이렇게 세 개가 주축이 돼가지고 대북 사업을 벌였던 것인데 이미 어디가 등을 돌린 거예요? 쌍방울과 아태협 두 쪽 모두 다 등을 돌렸습니다. 김성태가 됐거나 안부수가 됐거나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도 없다. 더 이상 버틴다라는 게 무의미하다. 끝까지 이화영이를 설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화영은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치를 보면 볼수록 지들의 범죄 혐의만 늘어나게 되겠죠. 오늘 영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이재명, 아니 잡초보다 더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줘서 신조어까지 이재명스럽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던 이재명. 그 이재명조차도 결국에는 재초제를 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재명한테 재초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진실이죠. 그 진실이라는 재초제 앞에서 언제까지 이재명이가 버틸 수 있을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